안녕하세요. 허브원 우현우입니다. 오늘은 산업공학의 많은 분야 중에서 품질공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품질공학은 영어로 하면 퀄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다른 동의어로는 품질경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품질공학에 대해 간단하게 짧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는 학부 품질공학 조교를 맡고 있거든요. 제가 조교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있고, 이 품질공학 수강생들 중에서도 이 품질공학이 뭔가 좀 와닿지 않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앞으로 품질공학을 수강할 계획 있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거다 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제가 학부조교는 이번이 처음이라 가지고 진짜 제가 이 품질공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진짜 너무 돕고 싶더라고요. 막 너무 귀엽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은 분야에서 만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가진 거 다 퍼주고 싶고 다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싶고 그러거든요. 제 과목 수강생분들은 이 조교가 정말 한 명 한 명 다 아끼고 사랑한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 품질공학에 대해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공학을 쉽게 얘기하자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고 이 품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이걸 빨리 잡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이 바로 품질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품질공학을 되게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품질이라는 게 제품과 서비스라고 해서 유형의 물건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반도체나 우리가 회사에서 팔고 있는 TV 아니면 핸드폰 같은 유형의 아이템들도 다 품질이 중요하겠지만은 무형의 서비스 혹은 어떤 특허나 기술에 대해서도 이 품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간에 이 품질공학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좀 더 질이 높은, 퀄리티가 높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질공학 기법을 잘 배워둔다면 앞으로 어떠한 도메인, 자신이 어떠한 분야에 나가든지 간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품질공학에는 통계적인 내용도 다소 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학부 시절에 이 품질 경영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함께 취득을 했습니다. 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서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었고요. 이 품질공학 혹은 품질 경영이라는 학문 자체에서도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품질공학을 크게 나누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따라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고 얼만큼 생산을 하거나 서비스 혹은 제품을 제공해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수요를 예측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 제품 혹은 서비스가 어떤 점에서 좀 강조를 해야 될지, 소비자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개발한다면 더 좋겠죠. 이 다양한 품질공학 기법을 또 활용해서 어떠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할지에 대해서도 하는 게 이 품질공학이고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다 한 이후에도 이것을 어떻게 계속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령 내가 정말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고 나서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생산하거나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수한 품질을 계속 유지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지 혹은 언제 불량이 발생할지 디텍트, 탐지해내는 것도 품질공학의 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수요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이나 속성을 고려해서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분량을 잡아내는 것까지 수요 예측, 제품 개발, 그리고 그 제품의 품질 유지, 다시 이 개발하고자 하고 싶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가 충분하다 싶으면은 이걸 이제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속성을 강조하고 소비자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집중해서 개발할 건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해야 계속 우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유지하는 과정에서 분량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까지가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이 품질공학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을 배우냐면 이 처음에는 기술의 수요 예측, 뭐 기술이 아니어도 되겠지만 수요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베스 모델이라는 것을 쓰거든요. 베스 모델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최대 수요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누적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양과 시점을 예측하는 게 바로 이 베스 모델이고요. 네, 이렇게 예측을 다 했으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즉 어느 속성에 집중을 해서 강조를 하거나 가중치를 줘서 개발할지에 대한 방법론이 크게 세 가지인데 물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라고 해서 품질 기능 전개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표를 그려가지고 소비자나 사용자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어떻게 만족시켜줄지 What and How의 방법을 통해서 가중치와 함께 이 합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다음으로 뭐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주어진 속성, 그리고 그 속성에 있는 수준을 어떻게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추어서 개발을 할지 통계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컨조인트 분석이고요. 가령 우리가 자취방을 찾는데 그 자취방이 학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속성은 학교에서 얼마나 가깝고 먼지, 그 거리랑,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취방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게 속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각각 속성에 대한 수준,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거리는 뭐 5km 이내, 아니면 1km 이내, 아니면 뭐 500m 이내, 이런 게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비용도 3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이런 수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문조사 또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컨조인트 분석을 시행해서 어떠한 경우에 가장 나에게 적합하겠다를 개발하는 방법이 이 컨조인트 분석이고요. 그 외에도 다구치 방법이라고 실험계획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좀 더 로버스트한, 즉 강건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환경 요인은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뭐 열악한 환경이거나 공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자체를 다시 처음부터 공장을 다시 짓거나 한다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 이 환경 요인, 노이즈라고도 하거든요. 이러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이 노이즈에 대해서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즉 강건한, 로버스트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론이 이 다구치 디자인입니다. 네,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서요, 이 품질을 잘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SPC,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은 통계적 공정 관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계속 출시가 되고 출하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럼 데이터가 가진 평균값이 있을 테고, 분산, 표준 편차, 평균을 기준으로 얼만큼 벗어났는가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 그래서 내가 상한선 그리고 하한선을 지정해서 이 범위 내에 있는가 아니면 이 범위 밖으로 빠져나갔는가를 파악을 해서 이 범위 밖을 빠져나갔을 때가 공정에 혹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을 통계적인 방법, 아까 말했듯이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이것을 탐지하는 기법들을 품질공학에서 배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세부적으로는 뭐 식스시그마처럼 뭐 100만 개 중에서 불량품이 한 3.4개 정도 나오게 하도록 하자라는 이 식스시그마라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직접 품질공학을 공부하면서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품질공학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수요 예측, 그리고 개발, 그리고 관리, 이 모든 것을 통틀은 게 바로 품질공학, 퀄리티 엔지니어링이고요. 이 품질공학의 다양한 기법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들을 배운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야에 가든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품질공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제가 특히 지금 산업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저도 데이터 분석, 뭐 데이터 마이닝 뿐만 아니라 이 품질공학도 함께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좋은 방법론, 굉장히 유익한 학문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산업공학의 다양한 분야들 중에서 또 간략하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누적